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가 장착된 노트북들이 출시에 임박을 했습니다. 인텔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버전인 U 버전부터 먼저 출시가 되겠죠. 그러면 AMD 르노아르 CPU가 장착된 노트북들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CPU가 더 좋은지, 또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구매 계획을 세우시기도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AMD가 신경이 쓰이기는 쓰이는 모양입니다. 인텔의 모든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발표 행사에서 AMD와의 경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새 제품의 런칭 행사라든지 프리젠테이션 행사에서는 AMD를 절대 언급을 하지 않고 거의 자기의 새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텔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컴피티션, versus competition, compared to competition, over competition. All the competition in the competition. 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죠. 그만큼 AMD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인텔이 조금 재미있는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인텔의 타이거 레이크 i7 1185G7과 AMD 라이젠 R7 4800U의 성능을 비교해서 인텔이 비교 우위에 있다,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발표를 했죠. 그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텔 CPU의 속도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S 오피스에서는 1.3배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에서는 대략 1.5배에서 최대 4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큰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약간의 페이크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MS 오피스에서는 엑셀 차트를 생성을 할 때, 워드랑 파워포인트에서는 문서를 PDF로 변환을 할 때 1.3배 정도가 빠르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토샵에서는 Subject Select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이미지를 따낼 때 1.4배가 더 빠릅니다. 프리미어에서는 자동 프레임 변환 시에 2.7배가 더 빠릅니다. 이렇게 특정 조건에서 더 빠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래쪽에 게임의 부분은 내장 그래픽 부분이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상황에서 왜 인텔 CPU가 AMD의 CPU보다 더 빠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스펙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어와 스레드, 그리고 클럭, 부스트 클럭,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알아보고 오도록 하죠. 인텔과 AMD의 주력 제품을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인텔 i7 등급에서는 1165G7이 주력 모델이 될 것이고, 그와 경쟁할 AMD의 CPU는 R7 4700U가 필드에서 맞붙게 되겠죠. 이 둘을 자세히 한번 비교를 해보면, 먼저 공정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인텔 i7은 인텔의 10나노 슈퍼핀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AMD R7은 TSMC의 7나노 핀팻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어와 스레드는 인텔은 4개 코어에 8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AMD는 8개 코어에 8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클럭은 인텔 i7 1165G7은 2.8기가, 4700U는 2.0기가를 가지고 있고요. 부스트 클럭도 인텔은 4.7기가, AMD는 4.1기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의 코어 개수는 AMD가 더 높고, 클럭은 인텔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싱글 코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텔이 클럭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요. 멀티코어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는 AMD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시 처음의 표를 보시면 인텔이 앞서 있는 MS 오피스와 어도비의 특정 조건의 상황에서는 최소 싱글 코어를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적은 수의 코어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코어 클럭이 높은 i7 1165G7이 4700U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i5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인텔 i5는 1135G7이 주력 모델이 될 것이고요. 그와는 R5 4500U가 경쟁을 하게 되겠죠. 공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의 10나노 슈퍼핀, TSMC의 7나노 핀팻을 사용하고 있고요. i5 1135G7은 4개 코어에 8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R5 4500U는 6개의 코어에 6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클럭은 인텔의 i5 1135G7은 2.4기가고요. R5 4500U는 2.3기가 베이스입니다. 부스트 클럭은 4.2기가, 4.0기가고요. 이렇게 되면 싱글 코어에서도 성능 차이를 크게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리고 멀티코어의 경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i7과 R7, 그리고 i5와
R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 i7, R7부터 비교를 해보자면 i7 같은 경우는 이번 타이거 레이크에서 1165G7이 주력 모델로 출시가 될 겁니다.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그렇게 지금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놈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1165G7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클럭을 2.8GHz를 가지고 있고 4개 코어에 8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클럭은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조금 더 높아요. 이렇게 클럭이 조금 더 높은 반면 코어 수는 또 조금 적습니다. 이게 실제로 적은 코어를 쓰는 상황, 단일 코어를 쓰는 상황인 경우에는 인텔 타이거 레이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0.8GHz가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클럭발은 훨씬 더 인텔 쪽이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멀티코어를 다 쓰는 상황에서는 AMD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살지, 그리고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MS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어도비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도 특정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어 클럭을 좀 높게 쓰고 좀 낮은 코어를 쓰는 단일 코어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인텔 쪽 유리할 수 있고요. 이제 인코딩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AMD 쪽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지를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i5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i5 1135G7 같은 경우는 4500U와 비교를 하더라도 베이스 클럭도 0.1클럭 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코어 개수는 R5 4500U가 6개로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의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멀티코어 성능을 비교를 하는 거랑 싱글코어의 성능을 비교를 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보통 우리가 멀티코어의 성능을 많이 이제 벤치마크로 삼는 게 시네벤치 R20의 이제 멀티코어 점수를 보잖아요. 그 점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조금 이야기가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수부터 확인을 하죠.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시네벤치 R20의 멀티코어 점수를 보면 AMD R5, R7은 젠북 UM425IA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인텔 CPU는 CPU 몽키 사이트의 점수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i5 1135G7은 1519점으로 알려져 있고요. 경쟁이 되는 R5 4500U는 2161점을 기록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i7 1165G7은 2073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5 4500U보다도 약간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R7 4700U는 2690점으로 CPU 스코어 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네벤치의 점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성능의 차이가 조금 많이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제 CPU의 전체 성능을 무조건 시네벤치로만 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단지 이제 참고 사항이라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제품이 출시가 되면 제가 제품을 받아서 벤치마킹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실제 사용을 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구동을 해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날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CPU의 특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싱글코어, 단일 코어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내가 쓴다. 그러면은 인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멀티태스킹으로 쓰고 이렇게 저렇게 두루두루 내가 다 쓰는 편이다. 그러실 것 같으면 AMD를 선택하시는 편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품이 나오면 또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될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인텔의 가격은 AMD보다는 조금은 더 비싼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노트북을 구매할지에 대해서는 이 표를 가지고 조금은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높은 사양대 제품을 원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텔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냥 무난한 제품, 그냥 i5급, R5급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R5 쪽을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구매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네스였습니다.